아침이 또 밝았네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이제 둘이 코엑스를 간 적이 있었어요. 코엑스에 가서 아쿠아리움 구경도 하고 그날 아침에 일찍 갔기 때문에 맥모닝을 같이 먹었습니다. 제가 많이 어렸기 때문에 주문을 하고 나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던 누나가 좀 귀엽게 쳐다봤던 그런 적이 있었고, 또 그 친구가 해시브라운을 처음 먹어본다고 하길래 제가 약간 기뻐했습니다. 그 친구의 해시브라운을 처음 먹는 거를 직관을 해가지고. 아무튼 근데 그 친구 어머님이 떡볶이 집을 하셨거든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프랜차이즈 떡볶이 집이었어요. 그때는 생소했죠, 그런 게. 지금은 굉장히 많지만 엽기 떡볶이의 탄생하기 한참 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랑 가끔씩 이제 게임을 했는데, 그 뭐 당시에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서든어택 같은 그런 게임을 부모님들이 하는 걸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이 아이의 폭력성을 뭐 야기시킨다라는 등. 그렇지만 그 친구가 이제 크리스천이기도 했고 그런 게임을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안 하더라고요. 저는 뭐 크게 개의치 않아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근데 정말 잘못된 생각은 그런 폭력성을 어떤 식으로도 분출시키는 다른 통로가 폭력성을 더 증대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폭력성이 있죠. 그걸 통해서 해소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의 완화가 되고,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오히려 그런 걸 안 시켰으면 미쳐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애들을 가둬놓고 밤 10시까지 공부를 시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걸로도 모자라서 학교에서 싸움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한 해소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막아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유희열 씨가 그런 논란이 터지고 나서 굉장히 말이 많고 뭐 사라지셨죠. 근데 사실 SNL이나 이런 프로들을 보면은 요즘에는 어떤 패러디를 많이 하잖아요. 개그의 주된 요소가 패러디죠. 모방하는 거죠. 누군가를 따라함으로써 그런 특징을 잘 살리는 것이 사람에게 재미를 줍니다. 근데 이 재미라는 것이 그럼 따라하면 재미가 있느냐, 무조건 또 아닌 거죠. 제가 뭐 누군가를 갑자기 따라한다고 해서 뭐 그게 포인트를 잘 잡으면 웃기겠지만, 뭐 누가 뭘 따라하니까 재미가 너무 없어서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냉랭하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래요. 어쨌든 모방을 한다는 거죠. 모방을 하고 또 모방을 하고, 어떻게 보면 AI가 그런 모방의 모든 데이터들의 집합체인 거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배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새로 정보가 나오고. 어쨌든 인간은 에너지의 이동을 참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들의 언어죠. 언어나 어떤 행동의 특징들을 재배열합니다. 소리가 있고 뭐 표정이 있고 말이 있고 단어의 배열들이나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또 뭔가를 짬뽕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재밌고, 그렇죠. 이거는 상승하는 거죠. 올라가는 에너지고. 또 뭐 불장난을 좋아하는 것도 그렇죠.
뭔가 에너지의 이동을 느끼면서 권태를 이겨내는 이런 인간의 특성이 있죠. 되게 직장을 다니면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뭐 이런 거죠. 이제 뭐 신입사원으로 아니면은 새로운 알바를 하러 가서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다가요, 김대리 뭐 저번 주에 뭐 어쩌고저쩌고 자료는 어떻게 됐어? 아 그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저는 몰라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왜냐면은 그 과거에는 제가 없었잖아요. 당연히 모르죠.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당혹스러우면서 어떤 결계가 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들만의 리그에 참여해 주길, 그리고 우리의 리그가 지금 당신이 보기에는 조금 만만하진 않다 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기선제압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고 불편하게 느껴져요. 왜냐면 저는 그들을 무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그런 행위를 통해서 어쨌든 그 조직의 보스는 조직을 보호하는 그런 행태를 보입니다. 왜냐면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그 본인들만의 시스템에 적응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 신입사원이 이 시스템에 대한 어떤 경계를 허물어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게 또 이런 거죠. PC방에 가면은 모르겠어요. 요즘도 가끔 있긴 하지만 예전엔 더 심했던 것 같은데, 그 주로 서든어택 하는 아이들이 그랬죠. 뭐 소리를 막 꽥꽥 질러요. 저도 야채 불황리를 하면서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걔네가 뭐 정신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존재를 좀 타인에게 인식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의 보스가 그런 말들을 나중에 적응을 하고 나서 보면은 그렇게 막 오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조용히 말하거나 뭐 밥을 먹을 때 말하거나, 그러니까 굳이 제가 들어왔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PC방의 아이들이 뭐 더블킬을 했다, 트리플킬을 했다 하면서 소리를 꽥꽥 지르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은 거죠. 본인의 존재를, 울타리를 타인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이를 방에 가둬놓고 게임을 시키고 그 방에 아무도 없으면은 이 인간은 아무 소리를 안 내요. 어차피 내가 소리를 지르든 뭘 하든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그런 행위를 합니다. 어쨌든 그만큼이나 자신이 무시당하지 않고, 자신의 조직이 무시당하지 않고 어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은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합니다,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이 아예 무차별적인 재배열이 됐을 때는 뭐 반이 새로 짜여진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학교를 처음 가는 1학년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정말 무작위의 배열이지만, 어쨌든 그게 운명처럼 누군가랑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약간 혐오스러워하는 말이 있는데, 그걸 뭐 진짜 들으면 미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느낌이란 단어입니다. 뭐 무슨 느낌, 키키.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은 조금 역겨움이 올라와요.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근데 또 이런 말도 쓰죠. 알지.
어떻게 알죠? 그거를? 그걸 정말 모르죠.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그런 억지 유대를 만들면서 친해지고 또 저는 정말 공감은 그런 것들을 같이 겪었을 때에 이제 유대가 정말로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뭐 각자의 경험들이 비슷하긴 하지만 뭔가 굉장히 어색하죠. 그냥 이상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굳이 뭐 제가 이게 이상해서 뭐 친구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그런 거 자체가 역겹다고 느껴요. 왜 역겨운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부서졌는데 그거를 인공 접착제로 붙여놓고 이게 참 좋다 이러는 멍청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나도 주관적인 개념이고 이런 말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접착을 하고 유대를 쌓는 분들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이 안 들 수도 있는 거고 들기도 하지만 그것을 참아가며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잘 지내려는 노력이겠죠. 그다음 주제는 그 8등급, 9등급 그래서 대학을 안 나오신 분들이 많죠. 50, 60 세대, 40대까지도요. 이게 그런 분들은 주로 하는 말이 그래도 대학을 나와서 다르다라든지 뭐 내가 못 배워서 그렇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거를 좀 경험을 했는데 물론 고학력자인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긴 합니다. 그치만은 저는 이 말이 정말 듣기 싫어요. 왜냐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미리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할 어떠한 멍청한 짓이 생겨도 나는 그걸 모르겠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 라는 선언이죠. 그리고 정말로 인지를 잘 못하세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나요? 뭔가를 못해서 못 배웠다라고 하기보다는 먼저 화가 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하고 상대방에게 졌을 때 내가 못 배워서 그렇다라는 말을 안 하죠. 분하다라는 감정을 느끼거나 어쨌든 어른이 될수록 왜 그런 말들을 계속 합니다. 그런 도망가는 자세가 좋지 않죠. 그리고 가끔 저는 그런 말을 꽤 들은 적이 있었어요.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 현실 감각이 떨어져 보인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는 정말 등줄기가 오싹합니다. 왜냐면은 또 어떤 저를 이상한 범주에 가둬놓고 일반인들과는 다르다는 진짜 말 그대로 너드죠. 너드의 이제 그런 울타리로 집어넣는 행위임을 알기에. 그래서 이미 한 번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고 나서는 그런 프레임을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그냥 쟤는 저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쟤는 감각이 떨어져서 그래. 그 인간들은 참 결계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냥 보면 그게 힘듭니까? 그게 힘든가 봐요. 근데 제가 이게 혐오스러운 이유는 그만큼이나 저도 결계를 엄청나게 많이 짓고 비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사람을 등급화시키기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어떤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역겹죠. 사실은 제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그만두어야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는 팀포트리스 2라는 게임을 자주 했었는데 거기에서 좀 되게 기억에 남는 이제 저의 행위가 갑자기 떠올라서, 거기 이제 스파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상대팀으로 변장을 해서, 팀포트리스 2는 오버워치의 이제 전신이 되는 게임이죠. 그 모든 오버워치에 있는 시스템들이 다 팀포트리스에서 베낀 거고, 비슷한 게임도 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변장을 해서 그 나이프로 상대방이 뒤에 서면은 특정한 동작, 칼 동작이 생기는데, 그 칼 동작으로 상대방을 찌르면 이제 원샷 원킬이 되는 그런 시스템의 게임인데, 네, 총 9가지 클래스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변장을 잘 해서 들키지 않고 그 칼을 등짝에 쑤셔 넣었을 때 이상한 쾌감이 있어요. 그거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쾌감이 되게 중독적이거든요. 뭔가 상대방을 속였다는, 완벽하게 속였다는 그런 쾌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즐거운 거죠. 우리는 사기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고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하지만 그런 면이 저에게도 있네요.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축구를 할 때도 그렇죠. 뭐 왼쪽으로 가는 척 오른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왼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오른쪽으로 가서 상대방이 속으면 그게 즐겁다는 거죠. 우리는 사기나 기만을 그렇게까지 싫어하는데 왜 그런 것들이 항상 즐겁고 되게 짜릿합니다. 뭐 내가 몇 수 앞을 너보다 더 많이 바라보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좀 덜 떨어진다는 거죠. 내가 완벽하게 속이면 네가 좀 덜 떨어지니까 내가 되게 재밌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월하고. 어쨌든 그런 속이고 싶어 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 안에도 다 있어요. 그 뭐 아이들에게 이제 백설공주 동화를 가르칠 때는 마녀를 참 설명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마녀를 보고 나쁘다고 생각하죠. 물어보면 느낌이 어떠냐. 마녀는 나쁘고 공주는 착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마녀는 질투를 한 거죠. 그 백설공주의 외모를 질투를 하고 사과를 먹이고 뭐.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이 내가 아니라 저것은 뭔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결계를 또 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울타리를 만들고 그 마녀는 울타리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나타나는 어떤 표정이든 간에 마녀와 비슷한 것이 나타나면 그것이 악인 거예요. 그게 나보다 강한 것일 때보다 약한 것일 때 그렇게 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살인의 동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살인을 왜 할까요? 너무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도 있지만은, 살인을 하고 싶은 인간의 진짜 본성은 그 속이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더 위에 있다는 거죠. 이미 사람은 죽었고 발버둥 치고 경찰이 나를 찾기 전까지는, 어쨌든 찾기 전까지는 찾지 못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다 내재가 돼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런 어른들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항상 결계를 치고 그것이 악이다, 이것이 선이고 이것은 좋은 거다. 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죠. 우리 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과 정신세계가 정말 모호해질 때,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현실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런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죠. 사람을 속이고 그런 쾌감을 얻고 본인이 강자의 의식에 접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결계지어야 할 것은 현실과 정신세계이지, 그것이 다른 이들의 것이고 나의 것은 따로 있고 나의 것은 좋고 착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이 점을 유념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까처럼 그 게임을 했을 때 상대방을 속이고 등 뒤에서 칼을 찌르는 행위를 현실세계에서 하는 것과 그 안 공간에서 하는 것과 그 프로세스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분과 경계가 모호해지면은 나는 그게 게임인 줄 알고 그냥 했다는 거죠. 이게 뭐 본질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어쨌든 그 상대방은 그 게임을 하면서 굉장히 또 화가 나겠죠. 이제 그러면 의심을 합니다. 그 변장을 한 캐릭터들이 자기 팀이 맞는지 아닌지. 그럼 그걸 또 지켜보는 게 재밌어요.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범죄자가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들이 본인들을 못 찾고 허둥지둥대고 우왕좌왕하는 꼴을 그냥 보고 싶은 거죠. 그럼 저랑 크게 다른 게 없지 않나요? 그럼 저는 범죄자입니까?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정말 소름 돋아하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렇지만 이미 많은 면에서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라는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장담을 아예 할 수가 없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수면 밖으로 계속 꺼내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정말로 건강해지는 정신의 민주주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녀석들을 가끔은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녀석들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미워하지 말아야 해요. 왜냐면 그 악의 도구들은 정말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우리를 즉각적으로 보호해주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무력화시켜서도 안 되고 적절히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나와야 할 곳이 아닐 때는 그것을 구분 짓고 들어가게 해야겠죠. 네, 오늘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할게요.